저는 이제 부부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26 끝자락에 이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벌써 31살이 되었고, 커플로 시작해서 지금 부부가 되었고, 지금은 아직 100일이 되지 않은 한 아이의 부모가 되어가지고 뉴스킨 사업을 너무나도 잘 하고 있습니다. 아,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저한테 뉴스킨을 왜 하냐고 여쭤본다면 저는 성공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이 뉴스킨 사업을 이전에 하던 생계를 이동하는 도구로 생각을 하면 이 사업이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너무 할 것들이 많고 너무 변화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업을 성공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사업만큼 재밌는 사업이 없고 이 사업만큼 가치 있는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공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정의가 다르잖아요.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번 것이 성공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건강한 삶이 성공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명예를 얻는 것이 성공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봉사하는 삶이 성공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공의 정의는 자기 결정권을 가진 그 백만장자의 삶이 저에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어떻게 이 삶을 알게 됐는지 제 이야기를 잠시 드려볼게요. 여기는 저희 가족 사진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20살이 될 때까지 저희 부모님의 가치관, 어떤 인생관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분들이 안내해 주는 대로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항상 하셨던 말씀은 성실히 살아라,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에 가라,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해라. 내가 생각하는 안정적인 직장은 네가 그만두지 않을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이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부모가 생각하는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늘 그분들의 가치관을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기준에 취합하는, 제가 했던 일은 장애아동들은 운동 치료해주는 심리운동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서초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좋은 복지관에 제가 취직이 됐어요. 제가 40분의 수업을 하면 한 3만 원 정도의 페이를 받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하는 대로 돈을 받는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 수업을 기다리는 대기 아동 수가 100명이 넘었거든요. 그 말은 제가 그만두지 않은 이상 나올 수 없는 너무나도 안정적이고 전문직의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그 기준에 취합하는 직장을 선택을 한 거죠. 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내의 직업은 언어치료사였거든요. 제 아내도 저와 같이 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석사를 과정을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방문 수업도 하고 언어치료 수업도 하면서 저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는, 저희 부모님도 제 아내를 너무 좋아했고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도 저희 직업을 너무나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둘이 갖고 있던 가치관이 와구와구 무너지는 순간이 왔거든요. 누구였냐면 저에게 뉴스킨 사업 알려주신 하정일 임명희 사장님이세요. 이 두 분은 항상 저에게 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곳에 취직해라가 아니고, 덕이라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싶어?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네가 무엇을 꿈꾸든 꿈꾸는 대로 살 수 있다. 네가 내 나이가 되면 나보다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늘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세 가지의 질문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던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하정현 선생님을 어떻게 만났냐면, 제가 20살 때 저희 학교에 성공학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그 과목의 특강 교수님이 하정현 사장님이셨어요. 하정현 선생님이 교수라서 온 것이 아니고 저희 학교의 학과장님의 이제 사모님께서 뉴스킨의 백만장자이셨거든요. 근데 트립에서 하재현 사장님과 저희 학과장님이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특강을 와달라라고 해서 그 특강으로 오셨는데, 그때 제가 학생으로 있었고 그때 하재현 선생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교수님으로 그렇게 한 학기를 수업을 듣게 됐어요. 제가 한 학기 정도 수업을 듣는데 기억 남은 내용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분이 보여주셨던 버킷리스트예요. 성공학 수업에 본인의 버킷리스트를 보여주셨거든요. 만이 되기 전에, 50이 되기 전에, 60이 되기 전에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를 버킷리스트로 적어놨는데 그게 조금 평범한 버킷리스트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어떤 차, 어떤 집, 몇 개국 여행하기, 돈을 낙엽 태우듯이 좋은 곳에 쓰기, 월 1억 벌기, 뭐 수영 배우기, 뭐 여러 가지 한 30가지를 본 기억이 남는데 20살 때 저에게 그 버킷리스트 너무나도 신선한, 하지만 저거는 현실 불가능한 어떤 버킷리스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게 돼요. 제가 제주도 사람이거든요. 제 아내도 제주도 사람이고 제주도 토박이에요. 근데 제가 군대를 어디로 갔냐면 제주도 섬을 벗어나서 충주라는 곳에서 제가 군생활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보직이 1호차 운전병이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휴가를 나왔거든요. 근데 일병 때까지는 어머님이 비행기를 늘 끊어주셨어요. 근데 한 상병쯤 되니까 어머님이 비행기가 아깝다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갈 데가 없어서 간 게 부산에 하정열 인매사님을 뵈러 갔어요. 2박 3일 휴가를 받아서. 그때 제가 KTX를 타고 부산역에 갔는데 제가 20살 때 봤던 그 버킷리스트의 그 차를 타고 저를 마중 오셨어요. 그 차를 타고 맛있는 국밥을 먹고 그분의 댁을 갔을 때 내가 그 20살 때 봤던 그 버킷리스트의 그 집에 살고 계셨고 또 이분들이 여행을 갈 때마다 거북이를 모으시거든요. 그 거북이 전시장을 보면서 내가 20살 때 봤던 그 여행 그 삶, 그것을 그대로 살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돼요. 근데 저한테 가장 와닿았던 건 뭐냐면 제가 2박 3일 휴가를 내서 갔는데 저 때문에 또 휴가를 내시는 거예요. 휴가는 소중한 사람과 소중하게 쓰는 게 휴가인데 교수님이 저 때문에 휴가를 쓰는 게 저는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니 그냥 아침 같이 먹고 나는 오후에 내 일정 보내고 저녁에 퇴근하시면 같이 저녁 먹고 그냥 잠자고 그냥 2박 3일 보내다 가면 너무 편할 것 같은데 굳이 나 때문에 휴가를 내셔가지고 둘이 아쿠아리움 가고 서면시장 가서 막 우동 먹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 게 너무 불편했어요. 근데 제가 돌아가는 길에 그것마저도 이분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2박 3일 동안 사람이 자기 삶의 주도권을 가지면 얼마나 자유롭게 살 수 있는지를 봐버렸어요. 그때 저한테 꿈이 생겼어요. 나도 어떤 성공의 정의가 있다면 이분들이 살고 있는 삶이 성공이구나. 나도 내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공해야겠다고 그때 마음을 다짐을 가진 거예요. 그때 뉴스킨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야 되는데 저는 제 직업적 목표가 뚜렷하다 보니까 나도 뉴스킨에서 뉴스킨이 아니고 내 분야에서 성공해서 이분들의 삶을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을 먹고 저한테는 도전이죠. 섬을 나와서 서울에 굉장히 좋은 복지관에 취직이 돼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장 사장님께서 뉴스킨 세미나를 들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교수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스폰서 사장님이라고 하지 않고 교수님이 가라고 하는데 반타의적인 마음, 반자의적인 마음으로 그 아침 새벽부터 어, 그 선릉역까지 가가지고 모닝스쿨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그날 제 인생을 바꾸는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 1시간의 강의를 듣는데 제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서 사실 기억에 남는 건 없었어요. 근데 딱 하나 그 강사의 강의 초반에 했던 질문 하나가 기억이 나요. 뭐였냐면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세요라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제가 맨 뒷자리에 그 등받이 있는 의자도 아니고 늦게 가가지고 그 간이 의자에 앉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거기 앉아서 제가 속으로 뭐라고 했냐면 완전 만족하죠라고 했어요. 왜?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저에게 물려줬던 가치관대로 그 기준대로 너무나도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친구들보다 연봉이 1.5배에서 2배 정도, 2배 정도 많은 연봉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의 현재의 모습은 당신이 5년 전에 어떤 선택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에 대한 결과치입니다. 즉 지금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에 대한 결과가 5년 후, 10년 후 그 이후의 삶이 바뀌어지는데 그게 잘 그려지지 않으면 직장 상사의 모습을 봐보세요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제 복지관에 출근을 해서 제 뒤에 있는 팀장님, 사무국장님 그리고 저희 복지관의 가장 윗자리에 있는 관장님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날이 제가 살면서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저는 제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 내가 봤던 그 하정의 인매사님의 부자 부모님의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끝까지 살아남았을 때 끝점이 저 관장님의 모습이구나. 근데 그 관장님의 모습을 봤을 때 직업적으로는 너무나 존경스러웠어요. 근데 그분의 삶을 담고 싶냐는 질문을 저에게 스스로 던졌을 때 아니었어요. 근데 하지만 이 하정의 인매세니의 삶을 봤을 때 그분들의 직업적인 존경이 있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뉴스킨 잘 몰랐기 때문에. 하지만 이분들이 살고 있는 삶을 담고 싶느냐는 질문을 저에게 던졌을 때 저는 완전히 이분들이 살고 있는 삶을 똑같이 살고 싶을 정도로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삶이었냐면 저는 복지관에 있을 때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파란색 테두리 안에 갇혔어요. 결국 이 돈이라는 것을 벌기 위해서 파란색 테두리 안에서 내 삶의 선택권을 그들에게 양도한 거예요. 복지관에 양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해주는 연봉을 받고 그들이 정해주는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하고 그들이 정해주는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그들이 정해주는 휴가 기간에 휴가를 가는
자유가 나에게 없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했던 시간은 언제였냐면 이 퇴근 후의 시간이었어요. 왜? 모든 선택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으면 어디로 가냐면 감옥으로 가요. 감옥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선택권이 박탈당하는 그 삶을 그 안에서 살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불행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반대로 선택권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인간은 가장 자유로운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복지관에 있고서는 저 파란색 테두리를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알아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봤던 사장님의 삶은 이 파란색 테두리가 확장된 삶이 아니고 노란색 테두리가 확장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오로지 본인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가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제가 봤고 그것을 제가 꿈꾼 거예요. 저에게 뉴스킨 사업을 왜 한다면, 왜 하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자기 결정권을 가진 백만장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뉴스킨 사업을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시작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돈 좀 더 벌어봐야겠다라고 뉴스킨 시작한 것이 아니고 자유를 보고 뉴스킨을 시작했기 때문에 뉴스킨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이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잘할까를 고민했지. 왜냐하면 뉴스킨 사업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내 삶의 자유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었고, 뉴스킨 사업을 그만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직업을 그만둔다는 것이 아니고 저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과 같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자유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성공의 조건은 노력이 아니더라고요. 그가 하는 일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고요. 오늘 여기에 뭐 투잡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사업을 지금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뉴스킨이 되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한 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뉴스킨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도구를 통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저한테는 없었어요. 왜? 저는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 뉴스키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를 고민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단순히 제품이 좋아서 구조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여기서 제공하는 각 그룹이 제공하는 시스템 속에서 이 사람이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훈련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훈련받으면서 비즈니스 진행했는지를 지금부터 저희 부부의 스토리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전업을 했어요. 저희가 부산이 본가인데 아무도 없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고, 또 전업을 해서 아무도 없는 부산에 내려가서 사업을 했거든요. 근데 전업을 하기 전까지 제가 한 6개월 정도 이 사업을 검토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저희는 랠리가 일요일 월요일 경주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월요일 월차를 내고 매달 랠리를 갔었어요. 근데 한 세 번째 랠리 정도 갔을 때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하정 회사님께 여쭤봤어요. 그 백만장자이신 하정 회사님께, 사장님 전업은 언제 하는 겁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때 제가 기대했던 답은 뭐 네가 커미션이 얼마 정도 들어오면 전업을 해라, 또는 네가 EBP가 되면 전업을 해라, 또는 네가 어떤 기준이 되면 전업을 하라라고 말씀해 줄 줄 알고 그 대답을 기대하고 질문을 했는데, 하장 사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덕이라, 그런 생각이 들 땐 아직 전업할 때가 아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두 번의 랠리를 더 왔을 때, 제가 그 랠리를 끝나고 서울로 넘어오기 전에 하전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요. 저희 전업해서 내려오겠습니다 라고. 그게 뭐냐면요, 이 사업을 계속 알아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전업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전 선생님은 그 전업을 하고 안 하고의 선택을 본인이 쥐지 않고 저희에게 그것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때 하장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전업해라라고 해서 그 얘기를 듣고 전업했다면 그 전업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저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스폰서 사장님께도 줬을 거예요. 근데 모든 선택이
내가 했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질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물론 투잡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었지만 전업을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복지관에서 수업을 하는데 수업에 집중이 되지 않을 만큼 이 뉴스킨이 저에게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업할 시기에 저희는 대리점도 아니었고 소비자는 딱 한 명, 저희 친누나를 가지고 아무도 없는 부산에 내려와서 이 원룸에서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어요. 처음부터 이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가끔가다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자마자 결과를 굉장히 잘 내시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뭐냐면 뉴스킨을 하기 이전에 나와 다른 습관,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어떤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과치로 결과가 빨리 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하기 때문에 여기서 리더가 되어가는 시간이라는 것이 걸리거든요. 저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은 뭐냐면요. 저희가 사업을 하고 전업을 하고 딱 한 달이 되었을 때 저희가 주말도 없이 뉴스킨만 했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콜드를 하는데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우리 이거 기념으로 남기자 하고 찍은 영상이에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며칠이죠? 1일. 오늘은 11월 1일. 맞나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죠? 팀밀리티 되기 3년 전 음, 콜드 하고 있습니다. 콜드 하고 있습니다. 콜드를 하러 나왔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저번 달 볼륨 아무것도 없어요. 460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460개의 대리점을 가질 리더들이기 때문에. 춥고 배고프고 갈 데도 없고 대문할 데도 없고. 하지만 우리 미래의 파트너들에게 해줄 말이 그만큼 더 많기에 저희는 행복하게 콜드합니다. 꼭 이 동영상은 3년 후에 강의장에서 멋지게 틀어놓고 사업자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하! 화이팅! 화이팅! 사랑하는 보덕이 화이팅! 영상이 잘 보이셨나요? 이 영상은 저희가 이제 매월 2달에 한 번씩 탑GB를 할 때 저희 형제라인 사님께서 만들어주신 영상이에요. 딱 3년 반 전의 영상인 것 같은데 콜드를 하는데 저희가 부산에 살아본 적이 없던 저희가 뚜벅이었고 원룸에 살았었거든요. 4평짜리 엄청 좁은 곳에.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아는 사람이라고는 스폰서 사인밖에 없다 보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SNS가 발달되어 있지 않는 시기였거든요. 사업의 형태가. 그래서 콜드를 굉장히 많이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콜드를 달았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딘지를 못 찾아서 결국에는 길을 못 찾아서 택시를 탔던 기억이 나는. 택시를 탔는데 5분 만에 저희가 있던 센터에 도착했던 기억이 났는데 그때 당시에 영상이에요. 제가 한 달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떠 있는 포인트가 460포인트였어요. 그랬던 저희도 탑집이라는 것도 하게 되고 골드코스트를 시작으로 저희는 이번에 괌 트립이 4번째 트립이고 저희는 지금 또 티메리트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부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잘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못할 줄은 또 몰랐거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오른쪽에 사진은 뭐냐면 저희가 4평짜리 원룸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초대를 하잖아요. 랠리에 초대를 했는데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고기는 먹이고 싶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여기가 원룸 옥상이에요. 원룸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저기 마트에 가면 신라면 박스 있거든요. 신라면 박스 가져다가 집에 있는 책상 올려두고 저 핸드폰으로 불빛 해가지고 이렇게 저녁을 먹으면서 애프터를 나누는, 야 우리가 이렇게 원룸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몇 년 후에는 각자 이렇게 성장하자라고 하면서 초긍정으로 했었던. 그리고 늘 저희는 이제 집으로 4평짜리 원룸에 일부러 초대했거든요. 왜냐면 지금 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왜? 내가 1년이 지났을 때, 2년이 지났을 때, 3년이 지났을 때, 4년이 지났을 때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보여줄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원룸에 살고 있는 게 창피, 뉴스키니 비전이 이렇게 큰데 내가 원룸에 살고 있는 거를 창피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니네가 지금 내가 어떤지를 봐야 내가 성장하는 것을 보지라는 마음으로 계속 거기에 초대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막 1억 보상 풀고 밥은 네가 사. 내가 100만 장자 되면 맛있는 거 많이 살게 막 그러면서 사업을 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저희도 이제 콜드를 시작하는데 저희 부부가 이제 콜드 나갔는데 아름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늘 명함 10개 돌려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름아 지금 콜드 하더라도 4시간 돌 텐데 한 30장은 돌려야지 라고 해서 30장을 들고 왔는데 그 중에 한 장을 한 달이 돼도 못 돌렸어요. 그렇게 콜드가 두려웠던 저도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괜찮아지니까 인사를 하는 게 괜찮아지고, 인사하는 게 괜찮아지니까 명함을 드리는 게 괜찮아지고, 명함을 드리는 게 괜찮아지니까 물 한 잔 주세요 해서 앉는 게 괜찮아지고, 앉는 게 괜찮으니까 또 거기서 데모하는 게 괜찮아지고, 여러 가지. 저는 콜드 하면서 큰 결과는 없었지만 그 안에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새로운 사람들과 어떻게 대면하는 방법,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사람의 니즈를 듣는 방법,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이 백화점은 뭐냐면 그 저희 얼마 전에 박상용 사장님이 저희 그룹 랠리 왔을 때 얘기 듣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스토리들이. 저희 부부도 만만치 않게 할 수 있는 별의별 걸 다 해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부산 센터 옆에 신세계 백화점이 있어요. 거기에 2층에 가면 굉장히 돈 많을 것 같은 아줌마들이 선글라스를 딱 위에 머리에 꽂고 거기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26살이었기 때문에 저희 친구들은 바디바 한 장을 안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소비력이 있는 소비자를 만들까라는 생각을 해서 아름사님이랑 설문지를 만들었어요. 설문지 어떻게 만들었냐면 혹시 지금 어떤 화장품 쓰세요? 화장품은 어떤 기준으로 쓰세요? 화장품에 유해한 성분이 있는 걸 아시나요? 만약에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은 없다면 혹시 체험 받아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비자 측정 몇 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예약을 받는 설문지를 가지고 백화점을 도는데 제가 한 장을 못 돌리겠더라고요. 그 아줌마들이 기에 눌려가지고. 그래서 오전 시스템이 끝나고 11시 강의가 끝나고 12시 반인데 제가 1시도 안 돼서 그 1층 분수대 앞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름이를 불렀어요. 아름아, 나 너무 피곤해가지고 들어가야겠다 이러니까 그때 아름 사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 지금 들어가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걱정, 고민, 불안, 이 결과가 한 달 후에도 6개월 후에도 1년 후에도 그대로 이어질 텐데 너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 나 감당 못할 것 같아. 난 지금 해야 될 것 같아 하고 백화점에 다시 들어가서 콜드를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어땠을까요? 그 얘기를 듣고도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서 그 원룸에 누워가지고 내가 뉴스킨 사업을 왜 선택했지? 내가 이 사업을 왜 하려고 했지? 라고 하면서 재인식됐던 그런, 저한테는 굉장히 저에게 변화를 줬던 스토리가 있었고, 이 소주는 뭐냐면요, 저희가 늘 라면만 먹고 다니다 보니까 외식하는 날이 딱 하루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커미션이 한 달에 한 번 들어왔으니까 그때 이제 30만 원, 운 좋으면 70만 원 들어왔을 때 그 커미션이 들어오면 저희가 1,800원짜리 대패를 먹으러 갔거든요. 그럼 기본 5인분을 시켜야 돼요. 5인분을 시키면 저는 1인분을 더 시킬까 밥 한 공기를 더 먹을까 막 고민해요.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근데 앞에서 아름사님이 대선 한 병 주세요, 소주 한 병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기분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술을 안 먹거든요. 근데 아름사님은 늘 술 반주를 좋아해요. 근데 아니 나는 지금 배고파가지고 고기 1인분 1,800원짜리 더 시킬까 공깃밥 1,000원짜리 더 시킬까 그거를 고민하는데 어떻게 소주 4,000원짜리 시키지? 근데 그 소주도 3잔 먹고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기분이 상해가지고 밥맛이 떨어져가지고 늘 싸우면서 나왔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아름사님이 물어봐요. 화났어? 이러면은 저는 또 네가 소주 시켜서 화났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 그렇게 되게 찌질했던 그런 저희도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는. 그래서 그때도 지금도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배고프면 눈에 보이는 데 가서 돈 생각하지 않고 밥을 먹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행복해요. 왜? 아, 우리가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걸 다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냥 마지막에 랠리 하나를 할게요. 랠리는 뭐냐면 저희가 랠리를 가면 그 티켓 5개를 주면 방 하나를 받았어요. 5명이 잘 수 있는 방 하나. 근데 저랑 아는 사장님이 1년 동안 랠리에 초대를 한 명을 못 했거든요. 아는 사장님이 여자, 저는 남자. 그래서 항상 방에 누구랑 잤냐면 형제라인들 사이에 끼어져서 잤어요. 근데 제가 제일 싫었던 시간이 뭐냐면 애프터 끝나면 늘 그 방에서 치킨과 맥주를 먹었거든요. 이렇게 후 애프터를 하면서. 근데 저희는 팀이 없잖아요. 그 형제 라인에 껴서 먹기에는 눈치 보이고 늘 그럴 때마다 저녁에 저는 갈 데가 있어서야 하고 나오고 아름사님도 같이 먹어야 하면 저도 갈 데가 있어서 나와서 1층 로비에 둘이 앉아서 매일 다짐했어요. 아름아, 우리 다음 랠리 올 땐 방 하나 만들고 오자. 다음 랠리 올 땐 방 2개 만들고 오자. 우리도 치킨 한번 마음 편하게 먹어보자. 우리도 잠잘 때 눈치 보지 않고 한번 자보자라는 생각을 1년 동안 했는데 1년 동안 초대를 못했던 저희도 어, 방도 저희가 구하고 티켓이 남아서 다른 형제 라인도 도와주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 팀 방에 형제 라인이 만약에 같이 자게 되면 저는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챙겨줬던 그런 저희 기억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저희 사업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런 결핍들이 저희 사업을 더 열심히 하는 원동력이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똑같은 이런 자극이 오면 그게 사업을 그만둬야 될 이유가 되는데 저는 모든 순간을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나를 위한 상황임을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내가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통제하려고 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너무나도 그릇이 커졌고 그러면서 저도 팀이 생겼던 것 같아요. 결국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은 꼭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배움을 얻게 돼요.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일어나야만 할 일들이었고 그 경험 속에서 필요한 배움을 얻으면 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 문장을 하재현 선생님께 늘 듣던 얘기고 제 사업을 하면서 지금도 필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슨 역경이든 고난이든 고통이든 그것은 나를 해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선물임을 받아들이고 극복해내시면은 좋은 결과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업할 때 중요한 건 진인사 대천명이에요. 결과를 통제하려고 하는 순간 이 사업은 너무나도 재미가 없어져요. 근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이거든요. 즉 무엇이냐? 문제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과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오늘 하루의 노력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결과는 하늘에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진인사대천명, 결과를 통제하려 하지 말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을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통제하라. 그렇다면 결과는 날 수밖에 없다. 제가 아까 그 콜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일들이 있는 곳에서는 결과가 나지 않았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파도를 타서 다른 곳에서 결과가 나오고 다른 곳에서 결과가 났던 것이거든요. 무슨 무엇이냐면 제가 이렇게 콜드 얘기하면 형제라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사장님 그래서 콜드에서 어떤 결과가 났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비즈니스적인 결과는 없었어요. 근데 콜드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좋은 리더를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만약에 제가 그 콜드라는 것이 결과가 나지 않았다고 그 행위를 멈췄다면 저는 리더를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제 실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담아낼 수 없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콜드라는 과정 속에서 나는 결과가 나지 않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배운 내 실력이 향상됐기 때문에 담을 수 있는 사람의 기회가 왔을 때 담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헛수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과가 나지 않는다고 그것이 헛수고가 아니고 모든 것은 내 성장에 내 비즈니스의 원천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 모든 게 감사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를 통제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요, 집중과 몰입하지 않으면 절대 누군가를 리크루팅할 수가 없어요. 어느 사형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사형수가 사형을 맞이하게 됐어요. 근데 시장에서 임금을 만난 거예요. 근데 임금이 그 사형수를 보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내가 컵을 하나 주겠다. 근데 그 컵에 물을 가득 따르는 거예요. 물을 가득 따른 이 컵을 가지고 시장 한 바퀴를 돌고 오는데 물을 단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으면 내가 당신의 사형을 면제해 주겠소. 그럼 사형수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물을 들고 시장을 한 바퀴 돌고 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살기 위해서 물을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고 그 컵을 그대로 가지고 한 바퀴를 돌고 왔겠죠. 그랬더니 임금이 질문을 해요. 당신이 시장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사형수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배는 게 없어요. 컵만 봤겠죠. 컵에 있는 물만 봤겠죠. 그게 집중과 몰입이라는 것이거든요. 누스킨 사업을 하는데 집중과 몰입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소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 눈에 너무나도 많이 보여요. 근데 내가 집중과 몰입, 사형수가 그 살기 위해서 시장을 도는데 옆에서 누가 말하는 소리, 옆에서 뭘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보였을까요? 오로지 컵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집중과 몰입이거든요. 그렇게 뉴스킨 사업을 했을 때 누군가 리크루팅할 수 있는 어, 내 시야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집중하지 않으면 내 주변에 아무도 뉴스킨할 명단이 없어요. 근데 집중하면 내 주변에 다 뉴스킨할 명단으로 보이거든요. 그 문제는 그 명단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는 사람이 집중하고 있는가, 나라는 사람의 집중, 몰입의 온도는 어떠한가를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를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인간적으로 성장시키면 당신 주위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인대요. 그룹은 리더를 중심으로 성장한다. 결국 이 그룹은 성공하는 그룹은 인간적인 성장에 초점을 두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물론 비즈니스 스킬을 배우기도 하지만 인간적인 성장에 초점을 가져야 다른 사람을 담을 수 있는 나의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릇은 언제 커지는가? 그릇은 세미나를 듣는다고 커지는 것이 아니고요. 좋은 책을 본다고 커지는 게 아니고 결국 맨 땅에 헤딩하면서 부딪히고 깨지고 고난, 역경, 고통을 통해서 사람의 그릇은 커지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과정 없이는 그릇이 절대 커지지 않거든요. 백날 세미나를 듣는다고 백날 책을 본다고 그릇이 커지지 않아요. 왜? 그릇은 고통을 통해서 나의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나의 그릇이 그것을 내가 극복했을 때 그릇이 커져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 그릇을 키우는 그 시기를 잘 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장님도 지금 뭔가에 나에게 비즈니스를 하는데 문제가 많다? 그러면 내가 지금 그릇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나도 편안하고 문제가 없다? 그 문제가 없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왜? 나는 지금 익숙한 것만 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지금 뭔가 불편하고 어렵고 고민이 많다는 것은 익숙한 것보다는 낯선, 어려운 선택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뭔가 편안하다? 그러면 낯설고 불편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늘 해오던 익숙한 선택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는 문제가 많아야 된다. 언제까지? 내가 그릇을 키워주고자 할 때까지 생각이 듭니다. 세미나가 괜찮나요, 사장님들? 도움이 되고 있나요? 도움이 돼야 되는데 제가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도움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파트너가 한 명 한 명 생기니까 리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리드할 때 또 다른 뉴스킨이 시작되더라고요. 혼자 할 때는 나만 잘하면 됐는데 이 리드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거기서 중요한 건 딱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떤 리더는 뒤에서 이끌고요. 어떤 리더는 앞에서 이끌어요. 뒤에서 이끄는 리더가 성장할까요? 앞에서 이끄는 리더가 성장할까요? 앞에서 이끄는 리더가 성장해요. 뒤에서 이끄는 리더는 보스겠죠, 보스. 근데 앞에서 이끄는 리더는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리더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폰서님께 여쭤봤어요. 하재환 사장님, 어떤 게 뒤에서 이끄는 리더고 어떤 게 앞에서 이끄는 리더입니까? 라고 했더니 저한테 가슴 깊이 오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그것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만약에 너의 하루의 기분이 파트너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면 너는 지금 뒤에서 이끄는 리더다. 근데 너의 하루의 기분이 파트너와 관계없이 너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면 너는 앞에서 이끄는 리더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강하게 왔어요. 아, 내가 지금 파트너가 잘하면 기분이 좋고 파트너가 잘 못하면 기분이 안 좋은 건 나는 지금 뒤에서 그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뒤에서 이끄는 리더구나. 근데 파트너가 잘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들을 믿어주는 게 결국 내가 앞에서 그들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참된 리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지금도 만약에 제 파트너에서 제 기분이 왔다 갔다 한다면 내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밑을 보고 있구나. 근데 파트너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그들을 믿어줌으로써 내가 할 일을 지속적으로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가지고 에너지를 이끌 때는 아 내가 지금 위를 보고 사업을 하고 있구나를 점검하게 돼요. 사장님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의 하루의 기분이 파트너가 잘하면 기분이 좋고 파트너가 잘 못하면 기분이 상하고 그런 리더인가? 아니면 그들의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나는 내 비전대로 나는 내가 이끄는 대로 목적이 이끄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리더인가라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좋지 않을까. 제가 잘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잘 하려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재현 사장님께서 사업을 하시는데 한 3번 정도 파트너를 굵직하게 떠나보낸 경험이 있으셨대요. 근데 그때마다 그들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 내가 교만했더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또 궁금한 건 못 참아요. 또 여쭤봤어요. 교수님 그러면 교만하다는 것이 어쩔 때 교만한 겁니까? 라고 했더니 하재현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교만할 때는 파트너가 하면 되는데 왜 안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교만에 가득 찼을 때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다. 내가 교만할 땐 나도 모르게 그들에게 상처를 준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떠나가는 것이다. 그때는 그들의 문제로, 그들의 역량 부족으로, 그들의 Y가 부족해서, 그들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들의 꿈이 부족해서, 그들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만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내가 교만해서 나도 모르게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더라. 그래서 그들이 내가 싫어서 떠나가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당연한 것은 없다.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들은 모두 떠나간다. 그게 건강이든 그게 사업이든 그게 사람이든. 그래서 덕일이 너는 지금부터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존재 가치로 인정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사로 인정으로 칭찬으로 리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그룹이 하는 것이 뭐냐면 하루에 30가지 감사일기를 매일같이 쓰고 그것을 공유합니다. 텐코어처럼. 그걸 제가 4년 동안 아침 일기와 저녁 일기를 쓰면서 당연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감사할 줄 모르면 누군가를 리드할 수 없다. 진리인 것 같아요. 감사하지 않는다면 누군가를 리드할 수 없어요. 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 제가 속한 그룹이 최숙기 신영태사님 이하인 윈닝 그룹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하정희 임매사님 이하인 포탑에 속해 있는데 저희 그룹의 최고의 전략은 사랑, 감사, 인정, 칭찬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문화를 가진 것이 저희 그룹이 가진 가장 큰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포탑에는 스타들이 없거든요. 여기 트윈즈의 스타분들이 너무 그러니까 이미 너무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희 그룹은 너무 평범하신 분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그분들이 성장하고 한 분 한 분 그룹을 키워나가고 한 분 한 분 이 사랑, 감사, 인정, 칭찬을 배우고 그것들을 그대로 복제하는 문화가 너무나도 잘 갖춰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사랑, 감사, 인정,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고 이 사랑, 감사, 인정, 칭찬을 복제했기 때문에 저희 그룹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쩌면 너무나도 멋진 전략보다 이 4가지 사랑과 감사, 인정, 칭찬 그 사람을 존재 가치로 인정해주는 이 문화가 더 중요한 순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리드하겠는가? 결국 내 삶의 통제권을 주고 싶다면 스스로를 통제해야 돼요. 이거는 잔소리 같겠지만 잔소리입니다. 제 스스로에게 하는 잔소리예요. 나 하나를 내 몸뚱아리 하나도 통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100명의 그룹을 리드하고 1000명의 그룹을 리드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함께하는 사업이지만 결국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제 세미나를 들어보면 난 그냥 저 SNS 활용해가지고 추가 소득 좀 더 벌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게 많아? 해야 되는 게 많아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분면을 이해하는 순간 이 누스킨 사업에 흠뻑 빠지게 돼요. 제가 이 사분면을 2년 반을 하고서 이해를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가 금방 설명해 드릴게요. 왼쪽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해요. 여기 사진이 보면 이 남자가 뭐를 쫓아가고 있어요? 돈을 쫓아가고 있어요. 왜?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구조예요. 근데 이들은 개인이 직접 일을 하기 때문에 본인 한 사람의 24시간의 시간, 능력의 한계로 수입에 제한이 따른 유형.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노동력을 상실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가진 노하우,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정보, 내가 가진 지식을 나누면 나눌수록 그것이 리스크로 작용해요. 왜? 경쟁 구도에 있기 때문에.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수입을 발생시키는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해요. 그 자산이 구축이 되면 내가 돈을 벌려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자산이 나에게 돈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개인이 직접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능력과 시간을 레버리지하는, 즉 왼쪽 사람들은 레버리지가 없는데 오른쪽 사분면의 사람들은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누면 나눌수록 내 부는 더 확장돼요. 왜? 상생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킨 하시는 분들이 더 성장하고자 하고 더 멋진 사람이 되고자 하고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왜? 인간은 본질적으로 누군가를 도울 때 굉장히 큰 행복을 느끼거든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아니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일이 누군가한테 영향을 가서 그 사람에게도 영향이 가고 또 그 사람한테서 누군가 또 그 사람에게 영향을 가는, 결국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는 게 뉴스킨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이 사업이 너무나도 가치롭고 재밌어져요. 근데 그러려면 내 마인드가 비즈니스 마인드로 훈련돼야 되고 내 감정적, 영적, 신체적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나로 훈련돼야 되는데 이 뉴스킨 사업이 가치 있는 게 그 훈련시켜주는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트윈즈라는 시스템이 굉장하잖아요. 평범한 사람을 전혀 다른 사람을 바꿔줄 수 있는 이 그룹 시스템이 존재하잖아요. 그것이 이 사업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뉴스킨을 선택했다고 비즈니스 분면에서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훈련받고 그 훈련된 대로 내가 성장하고 마인드가 향상되기 때문에 비즈니스 분면의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뉴스킨 사업이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뉴스킨에 레버리지가 없다면 우리는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결국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근데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수입을 발생시키는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뉴스킨에서의 자산은 무엇이냐? 뉴스킨의 자산은 결국 소비자 자산이에요. 그럼 소비자 자산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나 혼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룹에 의해서 함께 형성되는 나의 소비자 자산의 소유권이 나 혼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6레벨까지 안에 레버리지에 의해서 소비자 자산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레버리지 최소 단위가 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라는 사람을 그대로 복제해도 되겠는가? 그 질문에 yes라는 대답을 할 수 있다면 나로 인해서 레버리지는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질문에 저를 따라하면 안 돼요. 저처럼 하지 마시고 박상용 사장님처럼 하세요. 박상준 사장님처럼 하세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이하의 레버리지는 발생할 수가 없다. 설령 운이 좋아서 발생한다 해도 그것을 지킬 수가 없다. 왜? 나라는 사람이 복제 가능한 최소 단위의 내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 레버리지의 시작은 누구예요? 나라는 사람인 거예요. 나라는 사람. 똑같은 그룹 미팅을 참여하고 있잖아요. 누군가는 화면을 켜고 집중하고 누군가는 화면을 꺼요. 누군가는 화면을 켜고 집중하는데 누군가는 화면을 켜는데 밑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거든요. 그게 그대로 복제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잖아요. 내 복장, 내 비즈니스 미팅의 자세, 태도를 점검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저 혼자일 때부터 이걸 정확히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스템에 있을 때 맨 앞자리에 맨 가운데 자리를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왜? 내가 지금 이 아이의 파트너 한 명도 없지만 파트너가 생겼을 때 그때서야 부랴부랴 내가 뭔가를 갖추려고 하면 이미 이전의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들통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내가 갖추면 결국 3,000명이 나와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한다면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제 스스로, 전 지금도 질문해요. 고덕이 너 그대로 복제해도 되겠어? 정신 차려 라고 저한테 얘기해 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이 평범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제품이 좋아서 보상이 좋아서가 아니고 평범한 사람을 감정적, 정신적, 신체적, 영적으로 훈련시켜주는 삶을 바꾸는 교육 시스템이 제공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제거하는 것이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하대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란 진정으로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데 또는 제거하는 데 주력하는 시스템이다. 시스템을 잘 활용하여 자신을 제거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라. 그룹은 단지 교육 시스템을 제공할 뿐이다.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여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은 누구 몫이래요? 나의 몫이래요. 그룹은 단지 교육 시스템을 제공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를 먼저 돕지 않으면 누구도 도울 수가 없다. 근데 나 스스로를 먼저 돕는다면 이 그룹이, 내 스폰서가, 내 형제라인이, 내 팀이 나의 성공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를 먼저 돕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 통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팀의 성공은 이런 그룹의 시스템과 이미 트윈즈는 검증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저는 좋은 문화를 굉장히 심플하게 배웠어요. 뭐였냐면 좋은 문화는 내 팀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 스폰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 형제 라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좋은 문화는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내가 내 스폰서를 험담하고 내가 내 형제 라인을 험담하고 내가 내 팀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리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사람에게 이 사업을 전달해도 절대 초대가 되지 않는다. 왜? 내 마음속에 잠재식 속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내 그룹을 사랑하고 내 팀을 사랑하고 내 형제 라인을 사랑한다면 그 잠재된 마음이 그 사람을 이곳에 초대하게 만든다. 좋은 문화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저의 성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사랑하자, 사랑하자. 네, 저는 너무 멋진 분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이 멋진 분들과 함께하면서 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도 특별한 사람이구나. 나도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참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뉴스킨 하기 전에는 몰랐거든요. 뉴스킨 하기 전에는 나는 평범 이하의 사람이고 나는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고 세상에 영향은 무슨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왜?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결핍에 늘 불행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누스킨 사업을 하면서 갖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결핍이 아니고 이미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충만함을 느끼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누군가는 오늘 하루 단 하루라도 내가 내 두 눈으로 내 앞을 볼 수 있으면 사랑하는 내 아이를 볼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누군가는 단 하루라도 내 두 다리로 걸어갈 수 있었으면 뛰어갈 수 있었으면 누군가는 의식이 없는 내가 단 하루라도 의식을 찾아서 내 가족들에게 인사할 수 있었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기준으로 본다면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일기를 쓸 때 첫 번째 문구가 뭐냐면 기적과 같은 삶을 선물 받았음에 감사합니다로 하루의 감사를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가치가 현실을 결정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생각이 행동으로 드러나고 그 행동이 습관이 돼서 내 삶을 결정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누스킨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평범 이하의 사람, 특별하지 않은 사람, 감사하지 않는 사람, 그걸 반복적으로 생각하니까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고 내 삶의 결과로 만들었겠죠. 근데 누스킨이 준 선물은 뭐냐면 나라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고 감사한 사람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생각하게끔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에 맞는 행동이 나오고 습관이 만들어지고 삶이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 뉴스킨이 준 선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내 생각이 현실이 되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현실을 바꿔주는데 그 생각을 바꿔주는 게 뉴스킨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들이에요. 저는 제 아들이라서 그런지 너무 귀여운데 사장님들이 볼 때도 귀여워 보이나요 혹시? 너무 예뻐 죽겠어요. 지금 70일이 좀 넘었거든요. 아들 이름은 이제 유준인데 진작에 날 걸 이라고 생각할 만큼 저희 가족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왼쪽은 이제 저희 가족이고 이제 오른쪽은 장인어른 장모님을 포함한 저희 이제 아내의 가족인데 왼쪽 끝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저희 어머니예요. 저희 어머니.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 아들 유준이가
올해 1월 16일 날 나왔거든요. 근데 그 한 달 전인 12월 크리스마스 전날 저희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 오셔가지고 머리를 여는 대수술을 5번이나 하셨어요. 그래서 의식이 없어서 중환자실에 2달 정도 있으시다가 지금 일반 병실로 온 지 2달이 됐거든요. 병원에서는 깨어날 수 없다고 했는데 기적적으로 어, 깨어나고 계세요. 손도 움직이시고 인지도 하시고 다리도 조금씩 움직이시고 오늘은 병원에 갔는데 과장님께서 이제 신경외과 치료는 끝났으니까 재활병원을 알아봐라. 그 말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아직도 손주를 못 봤어요.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지금도 저희 손주를 못 봤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의 삶이 시간이 무한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시간이 무한할 것처럼 살아왔더라고요. 때로는 가족들과 퉁명스럽게 이야기도 하고 짜증을 부리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왜? 시간이 무한할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어머님의 아픔이 있고 나서 시간이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구나.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한순간을 살더라도 소중한 사람들에게 소중하게 대하면서 소중한 시간을 보내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인생이 너무나도 짧은 것 같아요. 이 짧은 인생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하면서 시간이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기 때문에 어차피 성공할 거라면 조금 더 이른 성공을 해서 내가 시간이 가는 만큼 내 부모님의 시간도 가잖아요.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밖에 있는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도전할 나이에 안정을 취하지 마라. 꿈이 없으면 설렘이 없다. 설렘이 없는 삶은 죽은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뭔가를 도전할 때는 떨리거든요. 근데 안정을 취하는 순간 설렘이 없고 떨림도 없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 공무원의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공무원 준비할 때는 떨려요. 설레이는데 막상 공무원이 취직하고 나면 죽을 때까지 설렘이 없는 삶을 사는 친구들을 많이 봤거든요. 우리의 나이는 안정을 취할 나이가 아니고 도전할 나이지 않나. 늘 나에게 설렘을 주고 떨림을 주는 이 뉴스킨을 통해서 매 순간 도전하고 매 순간 도전을 통해서 꿈을 현실로 만드는 사장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런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후회 없이 온전히 나로 살아갈 수 있었던 삶이었나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나는 늘 도전했으며 많은 실패를 했고 그 안에서 나는 강해졌고 성취했고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지나온 나의 삶을 사랑합니다. 나의 아이들에게는 아빠 엄마 같은 삶을 살아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부모, 가족 그리고 주변의 누가 충분한 시간을 함께하며 나누는 삶이었습니다. 나로 인해 주변에 선한 분을 이룬 사람들을 남겼고 그들에게 기억될 만한 리더로 남는 삶이었습니다. 받은 만큼 많은 베품을 실천했던 삶이었습니다. 죽는 이 순간까지 참 행복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 삶이 제 현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왜? 뉴스킨이기 때문에 저도 뉴스킨 안에서 제가 결과를 내서 또 희망의 증거가 되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제 부부인 아름 사장님과 최고 부부가 더 열심히 해서 트윈즈 사장님들에게도 이 뉴스킨의 하나의 형제 라인으로서 도움이 되는 그런 리더가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